네. 그렇게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네. 근데 평택을 얘기도 좀 하시고 평택 얘기 좀 해야죠. 네. 이제 평택을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이제 하남을로 이제 배정을 받으면서 김용남 전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거든요. 일단은 제 개인 신상에 대한 거. 저는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국혁신당 관계자로부터 5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최초 보도를 유튜버인데 했고,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허위사실 혹시 뭐 명예훼손으로 형사 4건에 민사 하나를 내서 재판도 하고 지금 뭐 경찰서를 다니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방송이 아니고 여기 이제 출연이니까 사감이 좀 담길 수는 있다. 뭐 감안해서 이제 좀 여기 시청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편한 마음은 아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야지 좀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뭐 지금 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자들 혹은 뭐 딴지 게시판 보면은 뭐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자객 공천을 보낼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모든 것은 다 애초에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까 최초에 조국 대표가 평택을 먼저 찜을 했잖아요. 먼저 평택에 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김영남 후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전 이 모든 것은 다, 왜 제가 그걸 느꼈냐면 그저께 아침에 그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가 참 얄궂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마치 이제 연기 톤으로, 연극 톤으로 얘기합니다. 원래 김어준 씨의 방송 태도는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웃으면서 막 그렇게 가볍게 하는 톤인데,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 하는 것처럼. 근데 막 뭐 쫄지 마 막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때만큼은 굉장히 연극 톤이었어요. 막 슬픈 표정. 얄궂다. 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김용남은 지금 민주당에 왔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했던 뭐 조국 후보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그걸 만들더라고요. 이게 선거 전략이었구나. 그 직전에 신장식 의원이 이제 그 유명한 조국 저격수는 반성문부터 써야 된다. 왜 그렇지 갑자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불리할 텐데. 그리고 후보가 확정이 되니까 정춘생 의원이 더 강한 어조로 막 그때부터 파묘를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김어준 씨의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이거는 결국은 팀 김어준에 계신 분들의 설계, 선거의 구도를 피해자와 가해자, 검사와 이 검사들한테 고통을 받은 검찰 개혁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의 전략. 근데 그거는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판인 거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가 도대체 그런 판을 만들 이유가 있나? 한 석이라도 더 승리하는 게 여당 대표로서 자기의 이제 치적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정론인데 저는 약간 좀 음모론적으로, 왜냐면 전 기자가 아니고 전 작가니까 상상을 좀 동원하면은 작가적 상상력으로 작가적 상상력으로 좀만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이 모든 시작 알파에서 오메가는 합당.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빼놓고 얘기했었죠. 그 합당이 실패돼서 그 다음에는 선거 당대당 차원의 선거 연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뉴 이재명들이 반대를 해서 다 모든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 공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를 선택을 하느냐인데 다 여론조사 돌렸잖아요.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런데 군산에서는 김의겸 후보한테 발렸고, 안산에서는 김남국 후보한테 발렸고, 그런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갑자기 나온 게 국힘제로. 제로 콜라는 들어봤어도 갑자기 국힘제로를 외치면서 평택과 국힘제로가 뭔 상관이지? 그러면서 수도권에 국힘제로를 하겠다. 그럼 하남이 더 험진데, 하남의 경우는 사고 지역구가 아니다. 원래 뭐 이 선거법상 귀책 사유가 있었던 사고, 그래서 어떻게든 평택을 가야 될 만한 이유를 왜 만들었을까를 제가 막 고민하다 보니까, 미리 김재현 진보당의 대표가 거기 출마를 선언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다자구도는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다자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힘의 어부지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속에서 뭔가 작전을 좀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거론됐던 이광재 거물이잖아요. 삼선의 중진의 도지사까지 했던 사람이 가게 되면 불편하죠. 불편한데 김용남 지금 전 의원의 경우는 사실은 당내에 기반도 없고
뭐 이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둑으로 말하면 패라고 있어요. 패. 이렇게 그냥 한번 돌 바꾸는 거. 약간 좀 저의 뭐 그냥 작가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약간 그 생각을 드니까 이제 나온 결과만 보고 나니까 뭐 개연성이 없진 않아 보이네요. 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정청래 대표의 유일한 실패 어쨌든 간에 본인이 하려고 했던 건 합당이거든요. 그럼 조국 대표 만약에 당선되고 뭐 합당은 뭐 민주당 사람들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많죠. 그러면 조국 대표가 원내로 들어오고 뭐 그러면 이제 국민적 선택을 받았고 그러면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검사 출신 후보 그리고 당내 다 기반이 별로 없는 네. 그 김용남 전 의원을 보냈을 것이다. 근데 그 구도가 되려면 조작 기소였어야 되는데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건 맞는데 그럼 조작 기소가 됐었던 거여야 되는데 조국 대표가 제가 드는 생각은 그 전략을 짠 사람이 뭐 만약에 전략을 짰다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저는 무능력한 수염 많이 난 사람 같아요, 그냥. 무능력한 상상은 무능력한 선거 전략가다. 네. 왜냐면은 그거를 지금 끌고 와가지고 그 검사와 피해자의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구도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까지도 아니 지금 선거 중인데도 보안 수사권 얘기도 계속 또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제 뭐 공소청법 다 이미 처리가 됐고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뭐 다 이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안 수사권은 지방선거 끝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박은정 의원 막 나와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얼마나 격렬하게 그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다시 검찰 국면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요. 네. 그 무슨 거기 무슨 4명이 무슨 방송하는 게 있어요. 원래 김용남 후보가 그 4명이 하는 방송 뭐 이름은 까먹었는데 무슨 뭐 저건데 그런 코너인데 거기에 늘 단골 손님이어서 야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근데 빼고 갑자기 거기 박은정 의원이 나오더니 갑자기 뭐 검찰개혁 보안 사건 얘기를 해갖고 이거 너무 뜬금없다. 그래서 나의 어떤 상상이 망상이 점점점 설득력이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되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소설 같기도 하고. 그림을 보통 이제 저희 나온 결론만 갖고 이제 레고 맞춰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막 튀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한데 굉장히 재밌고 저는 그럴듯합니다. 그 주장을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이 처음 창당할 때부터 이 당의 창당의 목적은 합당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뭐 절대 합당 없다고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이 당은 결국은 선거 앞두고 이 합당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 대표 민주당 지난 전당대회 할 때 이제 박찬대 정청래 후보 나올 때 이제 정청래 후보가 될 때 다 좋다. 합당만 안 하면 난 이제 이 정청래 체제를 난 막 박수 칠 것이다. 근데 이것 빼고 다 돼 했는데 그걸 한 거야. 그래서 완전 멘붕이 왔던 거죠. 멘붕이 왔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전 뭐 음모론적 상상 여러 가지 하는데 그냥 막 던질게요. 막 던지면은 최근에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7번 경찰 소환을 당했는데 7번 소환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보통요. 그렇죠. 7번 경찰 수사를 보통 맞습니다. 소환만 7번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송치 여부를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가 많고 뭐 막 그랬는데 지금 7번 그리고 뭐 그걸 갖고서 이제 야 경찰이 봐주는 거 아닌가? 아니 끈떨어진 지금 당에서도 사실상 제명당한 것과 다른 사람을 누가 봐줘? 그래서 그냥 계속 끊임없는 상상에 그냥 나래를 지금 펴고 있는 혼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조금 다시 돌아가면 그 생각이 들어요. 조국 대표가 어디 출마할지를 김어준 씨랑 상의를 안 했을까? 상의는 당연히 했을 것이고 3명이. 3명, 3분이 같이 정청래 조국. 저의 뭐. 망상이에요, 그냥 저의 망상. 아니 뭐 어떤 방식이든 뭐 전화로든 뭐 메시지로든 혹은 만나서일 수도 있는데 상의는 했을 것 같고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지금 같은 판을 만들고 그럼 여기에다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납득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정청래 대표랑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그럼 검사 출신인 김용남을 넣어줄게라고 하는 것까지는 약간 조금 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건 제가 나가는 이제 전 작가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 캠페인 과정은 좀 덜 봐도 조국 혁신당의 캠페인 과정은 눈을 부릅뜨고 좀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내놓는 메시지가 네. 뭔가 외워서 하는 듯한 거. 그러니까 본인이 3번이야. 네. 세 표 차로 이긴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조인들 혹은 뭐 이제 이과들이 한 게 그냥 세 표 차로 이겼습니다. 너 왜 계속 세 표 차이가 왜 중요한가 했더니 아 자기네들이 3번이니까 이 3이라는 숫자를 미는 거구나. 라고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신장식 의원이 원래는 뭐 여기 뭐 이광재가 가냐 뭐 김용남이 가냐 그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물어보니까 바로 저격수 네. 반성문 얘기가 나온 게 그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정춘색 의원하고 신장식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저는 기다렸다고 봐요. 그래서 그 입이 이제 보내냐. 마치 이제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야 오늘 방송 이거야 뭐 여기 뭐 김도영 기자 그래서 이렇게 막 뭐 대본이든 뭐든 줄 거 아니에요. 보고 있다가 난 이걸 준비해야지 해서 나오는 순간 그냥 것처럼.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는데 세련되게 못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지 그냥.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평택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도를 보고 이제 김도일 작가님은 이런 상상력을 더해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고 계시는 네. 거죠. 네. 결과 평택을 더 흥미진진하게 보이네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이 먹히기는 힘들어 네. 보인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그 평택을 주민들이 이거 김용남 검사 출신, 조국 대표 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 이런 구도로 표를 찍을 것인가 이건 저도 좀 그래서 하긴 국힘제로를 하지만, 네. 국힘제로를 외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아까도 말씀 그 세 표 차를 이겼습니다. 국힘제로를 얘기해야만 국힘 출신의 김용남 검찰 개혁을 얘기해야지 검사 출신의 김용남 진짜 딱 그 얘기를 맞긴 한데. 정말로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한다. 계속 그 김원식 얘기를 얘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세뇌를 하는 거야.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계속 그 국힘제로 네. 나 무슨 제로 콜라야 무슨 뭐 그냥 그런데 이제 저도 지금 앞으로 그래서 오늘 거의 파묘 전쟁을 시작했잖아요. 네. 파묘 전쟁을 막 시작했는데 김용남 의원 측에서는 되게 이제 느긋하게 점잖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나는 대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걸로 싸우기 싫다. 근데 이제 누가 유리하겠어 이런 태도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사실 조국혁신당 쪽에 조국 대표 이제 그 인터뷰를 2개인가 봤는데 나는 네거티브를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나를 건드리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잘못된 건. 근데 이쪽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면서 도발한다고요. 도발을 한다고 해요. 도발을 안 하고 있어요. 도발을 안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도발을 하면서 왜 도발을 해? 뭐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 김용남 의원이 도발을 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근데 그 이유는 그 초장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평택에서 무슨 국힘제로가 뭔 상관이야? 이게 지금 뭐 그러면 국힘제로면 거기 평택시 의원 아무도 국힘 없게 할 수 있어? 그거 불가능하잖아.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뭔가 그 현실적으로 그 동네에 그리고 그 동네에 SRT가 있는지 KTX가 있는지도 모르고 군인지 신지는 뭐 그냥 우스운 거고. 네. 그리고 뭐 노인정 가서 씨름하고 뭐 그렇게 뭐 제사 지내고 절 2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그냥 거기서 점점 이렇게 이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온 거예요. 덜 나온 게 되니까 이제 이 김어준 이제 그 선수는 좀 가스 이렇게 어겠다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의 경우도 이게 당빨이야.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이 당 이름 없이 이제 후보의 네임밸류를 가면 뭐 이제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너무 급하니까 막 얘기해서 원래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양반이 아닌데 너무 지금 급했구나. 물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여기 이슈 전파사의 입장이 아니고 여기 또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기자가 선거판을 읽는 것과 작가가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보는 거는 그 굉장히 차이가 있지만 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시나리오 같기도 하고 네. 사실 이게 게임 제작자이지만은 네. 게임 제작자를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작가라고 불리고 있어서 무슨 정치 관련된 책들을 여러 권 썼지만 네. 제 원래의 꿈은 무협 작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무림 세계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이제 상상은 여기 이슈 전파사에 나오는 정말 이 뛰어난 엄청난 그 평론가들은 절대로 이런 얘기를 못하죠. 안 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강호에 이런 큰 그림을 그린 배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 배우들이. 네. 영화적 상상력, 무협적 상상력. 야, 이제 기자의 시각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강미정 쌤이 유세차 타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 강미정 님 을 제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를 해서 제가 이제 고소를 당하면서 어쨌든 저도 지금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당에 계신 뭐 검사 출신의 분도 계시고 뭐 사무부총장 출신도 계시고 또 뭐 아무튼 메시지 관리하는 분도 있어서 아니 뭐 이거 이 정도까지 이런 걸로 그리고 저는 되게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걸 내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야. 그 성비위 그렇죠. 문제 관련 그거를 그렇죠. 김진애 전 의원 네. 그다음에 그 최경영 기자 그리고 뭐 레버시에서 뭐 많은 기자들도 했어요. 근데 나는 공보팀도 없고 그냥 허접한 개인이라 만만해 갖고 때리는 건가 약간 좀 그런 생각도 네. 드니까는 그래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 나 뭐 윤석열한테도 고소당한 사람이고 그 최태원한테도 고소당한 사람인데 뭐 까짓거 뭐 그냥 뭐 못할 거 없지 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지금 요즘 네. 이거 여기 미친놈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이 피해자한테 역고소하는 이제 가해자 측도 참 그렇지만 그 피해자를 도운 사람을 함께 고소하는 건 진짜 약간 메커니즘인지 프로세스인지 가해자들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하시면서 고충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평택을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웠습니다. 재밌으면. 요 네가티브 제가 지금 아까 파묘 전쟁 시작했다는 게 대략 한 1차적인 단일화의 마감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대충 이제 한 5월 10일 요때까지의 14, 15일. 그러니까 네. 15일 날 정도 하는데 14, 15 하는데 네. 그러면 대충 5월 10일까지의 이제 여론조사의 네, 네. 수치에 따라 이 삿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되는 상황이면 네.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국 후보를 끌어올리느냐, 김용남 후보를 내리느냐. 근데 사실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쪽은. 그 애초에 만든 그 가해자 피해자 구도도 그래서 아마 그걸로 당분간은 이제 네거티브성으로 달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아까 그 김동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누군가 설계를 냈다면 착각을 한 게 있어요. 그 덕분에 뭐 지금의 김용남 후보에 대한 파묘가 아니라 원래는 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그 무슨 별거 아닌 4년 그걸로 4년 갔다 왔다가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진실에 더 궁금해서 사모펀드 찾아보고 네. 뭐 이정주 기자 같은 사람 막 그냥 네. 막 그냥 그러고 있고 지금 네. 뭐 저 같은 사람도 막 또 네. 여보세요 막 그러고 있고 지금 그래갖고서 뭐 파묘 전쟁을 했을 때 더 지금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있죠. 파묘로 하면 대한민국 누구한테도 안 지는 분이 조국 대표라 가지고 네. 워낙에 많은 말들이 있어서 네.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저만의 낫죠. 사모펀드 다시 들여다보고 그래서 이제 정경심 교수 일부 유죄를 받았구나.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민정수석에 있을 때 시작이 됐구나. 이 사모펀드 조성 이런 게.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렇죠. 자리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조국 대표가 기소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자기 6촌 조카하고 그다음에 오촌. 와이프하고 오촌. 5촌 조카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민정수석의 처신이 아니죠. 게다가 그 자체가 우회상장. 네. 우회상장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뭐 카카오가 다음을 이제 인수해서 우회상장하는. 그러니까 우량사와 우량사끼리 만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그런 게 있는데 네. 지금 그 코링크 P가 WFM이라는 회사는 WFM은 이제 영어 교재를 만들던 회사라 거의 이제 그렇게 내버려두면 한 몇 년 있다 상폐될 뭐 그 정도의 이제 실적이 있는 회사를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 갖고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거기에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무슨 광공 매출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게 만약에 우회 상장에 성공을 했으면 이거 보통 이제 쉘과 펄이라고 하거든요. 대상은 쉘, 들어가는 건 펄. 이제 그게 이 주가 작전 세력들의 흔히 쓰는 용어인데 그게 만약에 우회 상장에 성공을 했으면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게 지금 그걸 봐야 된다. 네.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도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고 나는 그 유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가 네. 거짓말을 한 거야. 사과해. 반성문 써. 그러면 아니 내가 이런 맥락으로 얘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랬어 하면서 막 다 찾아보잖아요. 세상 바뀐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은 네. 뭐냐면은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국민적 판단은 끝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를 마치 자신들의 세계가 돌아온 것처럼 세상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과거에 있었던 그 검찰개혁 국면에 이제 극심했던 그 국민적 분열 상황에서나 할 법한 얘기를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사면복권 된 것이 이제 그러니까 재심 받아서 무죄를 입증해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죄인 거고. 그러니까 뭐
아직도 물론 사모펀드 의혹은 조국 그 대표는 이제 그 혐의가 없었지만 그 나머지 입시 비리로 비리와 뭐 유죄를 그 받았고 감찰 무마 네. 뭐 그런 건데 그래서 그쪽 세계관에 아직도 그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주로 그거예요.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국에게 빚이 있다. 빚이 무슨 빚?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 마음에 빚이 있죠. 네, 그 빚이 있으면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 빚은 은행빚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빚이 있다 쳐요. 뭐 네. 억지로. 네. 근데 그 빚이 억지로 있어도 그래도 지난 2024년도 총선에 네. 12석을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리고 2년형 받고 5년 피선거권 박탈됐는데 그거 다 사면복권 시켜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빚이 있나? 그러니까 집안으로 말하면은 이미 그 집안에서 버린 애가 들어와서 유산을 2번이나 받아갔는데 남은 유산을 더 달라고 와서 네. 이제 막 할아버지한테 좀 누워서 막 떼쓰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대선 때 조국 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네. 그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가 다 뛰었다. 선거운동 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주장인데 네. 그거는 근데 그 당시에 조국 대표가 그 감옥에서 이제 수감 중인데 누가 나와요? 거기 뭐 박은정이 나옵니까? 신장식이 나옵니까? 그냥 보세요. 지금 최근에 여기 그 뭐 후보 선거 연대 관련해서도 황운하 의원이 계속 2월 달부터 나 세종시장 나갈 거니까 단일화 제안해봐. 아니 네. 자기 혼자 선언하고 자기 혼자 협상을 하자고 2월 달에 던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민주당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출마 저는 그때 그랬죠. 절대로 출마 못한다. 왜? 그러면 국회의원직을 포기해야 되고 네. 그리고 거기 나가서 선거비도 보전받지 못할 텐데 아무리 봐도 이 자본주의적 이 당을 위해서 내가 그 정도로 희생할 것 같진 않은데라고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주장을 했는데 뭐 근데 얼마 전 한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난 갈 거다. 난 정말 달릴 거다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오늘 완전하게 이제 사퇴한다고 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그걸 좀 심각하게 좀 돌아보셔야 될 것이 그 조국 혁신당, 그 조국 대표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걸 벗어난 그러니까 범민들의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세계관과 이제 괴리가 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메타인지가 부족하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말로 네. 현대인의 필수 덕목 네. 메타인지. 메타인지인데 이제 이거 뭐 이제 그 조국 대표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표현이 쌍욕은 아니지만 도련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메타인지가 부족을 한데 근데 이제 사람들은 또 그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예전에 그 뭐 영화 그대와 조국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했던 게 또 SNS에서는 다 퍼졌어요. 그거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정경심 교수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도 그거 깜짝 놀랐는데 이제 강남에서 본인은 78년도부터 살았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강남 좌파, 그러니까 네. 강남 좌파인데 이 사람은 좌파고 강남은 내가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78년도부터 살았고 이 사람은 강남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강남 부심을 막 얘기했던 게 SNS 쫙 퍼졌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저는 이제 평택 시민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이제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이 선거를 이기든 지든 지역위원장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거 최소한 6년짜리 선거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 조국 대표가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저분들은 계속 평택에 살까? 저는 네. 그 평택 시민들도 아니 그 78년도부터 네. 이 강남에 살았던 그 강남 부심이 강한 분들이 지금 갑자기 평택 시민 그것도 조국 대표가 윤석열과 닮은 게 하나 먹성이 좋아요. 먹는 SNS 많이 올리고 뭐 무슨 칼국수, 순댓국, 뭐 육개장이나 많이 올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뭐 순댓국을 많이 먹는다라고 서민들의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다른 건데 이제 그런 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 때 국밥 그때나 먹히던 거죠. 그 국밥에 그 국밥을 먹었는데 나라를 말아먹었다 뭐 이제 이런 조롱이 나오는 것처럼. CF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굉장히 점점점 이제 조롱의 밈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악플까지는 괜찮아요. 뭐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조금 뭐 이제 욕을 먹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언론이 어떻게든 관심 가져주면 다 모든 정치인들은 좋아하죠. 자기 부고기사 빼고 다 좋아한다는데 그런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조롱거리까지 가면은 안철수도 뭐 이 호프 희망이었다가 어느 순간 악플
뭐 약간 비판의 대상이 됐다가 조롱의 상징이 됐잖아요. 그게 지금 네, 김도연 기자의 공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분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근데 지금 이제 조국 대표가 희화의 단계까지 지금 저는 가고 있다고 봐서 저는 어느 정도 갔다라고 보이고 조국 대표 네.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분들의 세계관이 되게 과거지향적인 네. 건 알았는데 네. 선거 캠페인도 네. MB를 따라하려는 걸 보니 과거지향적이다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메타 인지가 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에 심각하게 많은데 이제 정진석 전 윤석열 대통령의